안녕하십니까, 도리훈장입니다. 도리훈장이라고 명명한 것은 태어난 고향이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도리이기 때문에 도리훈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평상시 생각하고 있던 한반도가 뭘 하면 먹고 살 거리가 있는지를 지도를 가지고 먼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거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구글 맵에서 제가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캡처한 겁니다. 캡처한 건데 제가 일부러 중국의 경계를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표시를 해놨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닭의 머리고 여기가 알을 뺀 이 암탉이고 이쪽이 닭의 그 꼬리와 엉덩이 부분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남아시아인데 이 닭의 발 부분 품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중국의 경제가 주로 어디로 분포되어 있냐면 이 동쪽 해안 쪽을 따라서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해를 중심으로 밑에 항저우, 홍콩, 그리고 위로 이 산동 지방 말하는 칭다오, 청도죠. 요 동남부 쪽이 중국 경제의 중심부예요. 중심부고 티벳이나 회족 자치구 쪽은 거의 사막, 이거 쓸모없는 땅으로 지금 버려진 그런 땅이라는 걸 이 지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한반도의 역할이죠. 닭의 머리 부분에서 저희 한반도가 닭의 부리 역할, 주둥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둥이가 뭘 합니까? 음식을 잘게 쪼아서 먹는 거죠. 근데 그 음식이 어디 있냐 그러면 바로 이 앞에 쭉 차려져 있어요. 이 일본 열도가 마치 큰 지렁이처럼 먹기 좋게 내동분이 딱 돼 있습니다. 일본은 크게 4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큐슈 쪽, 이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본토라고 하는 동경이 있는 이쪽 지역, 그 다음에 위로 홋카이도, 이렇게 좀 먹기 좋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한국이 마치 어디서부터 먹나 그러면은 지렁이의 맨 밑에 부분, 이 오키나와에 있는 여기서부터 딱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지도를 놓고 보면 한중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한국이 할 역할은 중국을 주둥이 입 역할을 하게 돼 있고, 일본은 당연히 보면은 그 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런 지리적인 관계를 잘 보고 어떤 사업거리 무엇을 하면은 될지, 저희들이 이 지리적인 점을 이용해서 할 먹거리는 물류입니다. 그러니까 물류가 단순히 물건을 이렇게 옮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과 인적과 물건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그런 큰 의미에서의 물류가 저희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먹거리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만큼 지리적으로 물류 시스템을, 거점을, 어떤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지역이 없습니다. 이 상해하고 비교를 해볼 때도 상해에서 유럽 쪽으로 간다 그러면 중 코스는 가능하지만 가장 큰 시장인 러시아가 완전히 빠져버려요. 그리고 러시아 쪽을 걸쳐서 이렇게 가고 있는 지금 현재 시베리아 대륙철도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이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현재 북한만 연결되면 되는 이쪽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선하고 연결될 때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의 부산이 특히 물류의 중심, 거점이 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지리적인 특징, 장점이 엄청나게 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한진해운이라는 엄청난 그 자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물적 인프라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물류회사가 공중분해된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한진이라는 해운회사를, 물류회사를 살려야 되지 않냐라는 어떤 여론이 일어났을 때 문재인 정부가 내건 명분이 뭐였냐 그러면 국가가 그 어떤 한 기업의 물론 이제 부실기업이죠. 부실기업을 책임지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또는 어떤 지금까지의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한진해운이 그냥 완전히 공중분해가 되어버렸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국가에서 정책이나 정치를 하는 분들은 국가 이익을 가지고 명분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한진해운이라는 그런 회사를 지금 현대상선이나 기타 다른 제2의 해운 물류회사가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한 40-50년 이상 아니면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진해운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물류회사가 탐을 내고 있을 정도의 자산,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진해운이 어떤 정부의 뒷받침 없이 그냥 부도 처리가 된 거, 공중분해된 것은 저는 참 안타깝고, 한진해운은 정부가 국민 정서를 좀 거슬리고 반대 여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진해운 같은 회사는 살려놨어야 되지 않나. 옛날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제 신발을 부도 처리한 거하고는 저는 다른 차원, 다른 개념으로 저는 이 한진해운 문제는 다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나가지고 반도체 투자를 이끌어내고, 물론 이제 만났다고 이 반도체 투자를 했겠습니까? 많은 그런 어떤 기업인과의 교류를 이제 금기시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무서워해서 그런 기업인을 만나지 못하겠다, 만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여론에 신경 쓰기보다는 국가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한다면, 그 먹거리와 관련된 사람들은 그게 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든 LG의 뭐 고강모 회장님이든 어떤 분들이든 저는 만나서 사업이 잘 되도록 정부가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밀어줘야 되는 거에는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의 뭐 분식 회계와 관련된 것을 위야무야 처리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밀어줘야 된다는 것은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관행은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투자를 이끌어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국가의 먹거리를 새로 만든다는 것에는 힘을 합쳐서 밀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